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누구에게도 돈은 무한하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부족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에서는 이 말을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장, 또 아무리 급등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본인의 투자 자산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죠. 그 누구에게도 돈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당장 이제 시장 시작하는데요. 과연 내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월 2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5412님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가끔 들리지만 공부하면 되겠죠. 네, 공부하셔도 되고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딱 검색해보면 그 정의 듣고 저희가 하는 얘기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그런 단어 이런 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9294님, 휴일은 목돈연구소도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코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이 휴일 코너에서 또 편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주식 실패담, 성공담, 참견, 하소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자, 잠시 후에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 투어 코너 있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ETF 오지랖 시간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 ETF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코너에서는요. 오늘 청취자분들의 그동안 문자를 좀 소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한 지 이제 2달이 다 돼가고요. 그동안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잘 못 다뤄가지고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저희 목돈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나에서 열까지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생각합니다.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여러분 모셔보겠습니다. 머니 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해피 선데이. 네, 네. 요즘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정말 계절의 신비 아닙니까? 야, 하루 아침에 말이죠. 네.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봄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야, 순식간에 사라졌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야, 근데 왜요? 부산이어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사실은 평소 때도 반팔 입고 오리털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야, 이게 한여름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야,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이제 구스죠. 구스죠. 오리털이 아니라 구스를 구스. 즐겨 입잖아요. 네, 사시사철 그거를 이제 사시사철 갖고 다니는데 사실 잘 신익수 기자가. 때도 네. 한여름에 솜니을 덮고 잡니다. 저도. 그렇지. 네, 네, 그렇게 특이하죠.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네. 그렇지. 여름은 신익수 기자도 여름이다. 느끼고 있다. 여름을. 여름이다. 여름이 오고 있다. 그렇죠. 네. 자, 여름 하면 실은 이곳입니다. 진짜 그렇죠. 네, 여름 하면 오늘 이곳이죠. 갈 곳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곳이지요. 데프리카. 데프리카 대구. 네. 네. 아, 대구하고도 네. 오늘 갈 곳이 아리송해입니다. 아리송해. 네. 송해. 우리 송해쌤하고 관련 있는 곳에 갈 건데 제가 여기를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유가 있는데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맨날 무슨 뭐 가성비 따지는 여행이다. 우리 돈이 되는 여행이다 이러면서 제가 사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여행지를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말이죠. 네.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금리 네. 2.4%씩 주고 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우리 투어, 이 머니 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너무 좀 자기적이다. 그렇죠. 예. 하고 뭐 항상 이거 소원이잖아요. 항상 네. 소원. 저도 사실 그런 네. 비난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죠. 네. 금동굴 앞에서 뭐 금 ETF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좀 그렇죠. 한두 번이죠. 그래서 네. 제가 말이죠. 오늘 드디어 네. 여행과 금리를 섞은 금융 상품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로 금리를 더 주는 여행지를 찍으면 금리를 더 주는 지역이 네. 대구, 경북 두 곳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게 지금 시판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어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대구은행에서 선을 보인 상품인데 네. 대구 경북 관광 우리 저희 한국관광공사
그 지사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사. 예. 여기랑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유명한 여행지들이 있어요. 55곳 여기를 다 찍잖아요. 네. 다 찍고 인증을 받으면 음. 가산금리 2.4%를 더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4% 포인트를. 포인트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금리에다가. 기존 기본 금리가 0.9니까 음. 사실은 작은 편도 아니에요. 원래 1%대 초반이거든요. 대부분이. 3.3%. 합치면 3.3이 되는 거죠. 엄청난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있죠. 사실 은행들이 왜?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죠? 이거 이게 뭐냐면 사실 한도를 두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 한도 적금 형식인데 월 한도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럼요. 이런 거 나중에 밝혀지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의 꼼수거든요. 은행들이 이제 마케팅용으로 1인당 월 한도가 30만 원까지. 적금이구나. 적금이죠. 적금이니까 사실 이게 통으로 다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게 금리에 금리가 붙는 거니까 요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지별로 개별적으로 찍을 수는 없냐? 55곳 한꺼번에 다 찍어야 되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보통 10곳 가다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20곳 가다 포기할 수도 있고, 네. 중도 포기자들이 있는데 그럼 중도만큼 뭐 주는 1% 거죠. 포인트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별로 네. 머리 많이 썼어요 이 팀이. 네. 연간으로 네. 0.15% 포인트를 줍니다. 연간이기 때문에 월별로는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실패해도 된다. 실패도 되고. 55곳을 다 안 찍어도 되네요. 그렇죠. 요거를 주니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 있습니다. 이거 도전해 볼 만해요. 인증왕이 있습니다. 인증왕. 그러니까 방문 최다 있죠. 네. 55곳인데 네. 중복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100곳을 찍었어. 55곳 중에 2번씩 가가지고 내가 110곳을 찍었어. 이런 분들. 그러니까 라운드를 한 번 더 도는 더 거예요. 도는 거죠. 두 네. 번 돌 수도 있고 세 번 돌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 인증왕 네. 이분께는 국민관광 상품권 50만 원 나갑니다. 두 분 뽑습니다. 이것도 인증왕. 그럼 뭐 선착순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무조건 많이 찍는 거죠. 선착순하고는 상관없고 많이 찍는 거. 그다음에 얼리버드가 있어요. 선착순 말씀 나온 김에 네. 최초로 명소 최초 인증자 있잖아요. 55곳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지나갔죠. 2주 당연히 지나갔겠죠. 지나갔죠. 예, 이거 얼리버드한테는 네. 셀카봉을 줬는데 네. 이건 아쉽게도 네. 임자가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55곳을 네. 계속 돌면 되겠네요. 대구에서. 그렇죠. 대구에서 돌면 되고요. 돌 때마다 인증왕. 0.15% 포인트 얼마죠? 그렇죠. 연간으로. 네, 그렇게 네. 추가가 되니까 잘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요 55곳 중에 또 우리 돈 아닙니까? 돈. 네. 부와 관련이 있는 곳.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 인근. 대구 인근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아리송해. 송해댐과 관련이 있는 곳. 대구에 대구 사실 이게 멘토들 인생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의 이름을 딴 지역이 별로 없어요. 명소가. 근데 우리 네. 송혜 선생님은 널리 알려지기로 고향이 이제 북한이죠. 황해도. 황해도. 네. 근데 왜 갑자기 대구에서? 대구죠. 이게 희한하잖아요. 네. 27년생이시고요. 송혜쌤. 황해도 재령 출신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6.25 때 피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구 지역 바로 옆쪽으로 가쪽으로 옥연지라고요. 옥연지. 네. 호수죠. 연못지니까. 네. 여기에서 만난 분. 지금 화면에 우리 유튜브 시교라 제가 늘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그러죠. 네. 시교라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호숫가로 다리가 딱 놓여 있는데 저기가 옥연지거든요. 네. 저기서 만난 분이 현재 와이프분 석옥이 여사님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근무를 했어요. 대구 때. 대구에서 살면서 군부대 통신병으로 송혜쌤이 근무했어요. 송혜 선생님이 네. 대구에서 군시절을 보냈다. 군생활을 했거든요. 24살 요 인근입니다. 요때 이제 옥연지가 있는 곳에서 우리 석옥이 여사님을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살짝 꼬십니다. 이거 왜냐면 분위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으로 봐도 네. 좋아요. 네. 네. 멋지죠. 네. 저기에 조옥연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네. 송혜쌤께서 83년도에 뭘 했냐? 네. 몇 자리 자신의 본인이 본인과 갈 곳, 네. 갈 부부. 곳까지 네. 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구와 너무너무 관련이 많으신 분이다. 네. 그래서 대구시에서 여기를 송해공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신수 기자. 근데 대구에 가서 이 송해공원 네. 위치가 대구 뭐 어디 달성? 달성군 근처. 근처입니다. 네, 여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를 제가 잠깐만요. 근데 어. 왜 갑자기 나온 거죠? 지금 송해공원 그러니까. 머니 투어인데. 머니 투어에 나온 이유가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오늘은 금리를 더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소원을 안 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소원에
하이브리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소원의 명소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의 기운을 높이는 3콤보까지는 가봤잖아요. 네. 여기는 3콤보도 아닙니다. 5콤보. 네, 어쨌든 다시 소원 명당으로 일단 가네요. 소원 명당이죠.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소원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행지마다 사실 스토리텔링이긴 한데 송혜쌤 이야기도 심은 김에 여기다가 재밌는 소원 명당들 다 심어놨어요. 5 콤보. 5콤보. 뭡니까? 자, 퍼스트 콤보. 첫 번째는요. 송혜쌤이 돈. 90 중반대입니다. 나이가 아 예. 90살 중반대. 그러니까 여기가 수명, 건강을 첫 번째가 건강과 관련된 곳.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면은 옥연지 주변으로 야생화가 쫙 피어 있거든요. 그리고 튤립들 하필이면 또 튤립을 심어놨어요. 저희가 튤립 소개 많이 하잖아요. 튤립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걸어주고요. 네. 봄 늦봄 아닙니까? 이제 여름 초여름이 돼가는 네. 이 한가운데서 한 바퀴 쫙 돌면서 이게 그냥 돌면은 이 수명이 100살까지 산다는 썰이 있는데 네. 천만의 말씀. 여기를 안 찍으면 안 돼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곳이 있는데 네. 옥연지의 한복판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정자. 혹시 이름이 송혜정이죠. 네. 애칭이 송혜정이고요. 애칭 송혜정. 거기에 진짜 이름 한자로는 네. 백세정이라고. 백세정. 송혜쌤을 딴 거죠. 100세까지. 근데 거기 이제 다니시는 분은 송혜정 가자. 송혜정 가자. 송혜정이죠. 백세정이라고 안 하죠. 송혜정 가야 된다. 네. 보통 블로그나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분 만나도 송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마저도. 그렇죠. 여기를 가시면 100세 보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요쪽으로 가는 길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송혜정까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유튜브에 잠깐 봤던 네. 그 화면을 보면은 나무 데크길이 있잖아요. 호수 위로 나무 데크길. 지금 이제 화면에 딱 나오네요. 야경이 저렇게 이뻐요. 일종의 약간 둘레길 형식. 둘레길 형식으로 호수 위로 Y자로 네. 딱 이쁘게 돼가지고 Y자가 만나는 곳에 송혜정이 딱 있거든요. 네. 저기서 소원을 빌면 네. 그러나 그 소원도 수명이, 건강에 건강이죠. 대한 목숨. 건강으로 빌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원 번째는 콤보고요. 원콤보 수명.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복입니다. 복을 부르는데 복이 더블로입니다. 여기는 희한하죠. 더블로는 명소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우리 보통 보름달 보고 소원 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추석 때 한가위 때 네. 대보름 때 이럴 때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비는데 여기는 보름달이 2개가 뜹니다. 네, 아시겠죠? 3개는 안 뜰까요? 3개는 안 됩니다. 술잔, 3개죠. 술잔. 3개죠. 네. 술잔까지 3개고. 네. 그럼 4개죠. 물에 비친 달까지 4개죠. 5개. 5개죠. 그녀의 눈빛. 야, 5 콤보네요. 5 콤보. 네. 복복복복복. 네. 여기가 이제 수중에 초대형 수중 보름달을 띄워놨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 시교라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저렇게 여유 있게 보고 계시죠. 저 딱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에 안 가도 보름달이 계속 떠 있네요. 계속 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떠 있네. 위에 보름달이 뜨는 그 순간에 딱 가잖아요. 복복 더블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저희 이제 보름달 수상 보름달에는 마케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글자를 심죠. 그래가지고 네. 색깔도 넣고요. 네. 그래서 행사를 벌일 때는 그린, 노랑, 주황, 빨강 이런 색깔도 새기고요. 그다음에 소원, 성취, 건강, 기원 이런 거 있죠. 저 수중 보름달에다가 새깁니다. 무슨 마케팅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의미를 담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송혜정이라는 여기 너무 유명할 텐데. 그러니까. 또, 네. 저기 보면 왼쪽 위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소원, 성취, 건강, 기원 해가지고 저 아래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저게 뭐냐면 달성군수 김모노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 적어놨어요. 저런 거 있죠. 네. 알겠습니다. 쌍달이다. 네. 쌍달. 네, 쌍달. 그리고 보너스 있죠. 네. 쌍달 옆에 투문 옆에. 투문인데 사실은 이게 그만 보면 아쉽잖아요. 옆쪽으로 부유식이라 그래서 부유식 물에 떠 있는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쏘면은 네. 컬러빛으로 해가지고 쫙 한 높이 한 10m 정도까지 물을 분사해 주니까 여기까지 시원하게 여름에 네.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2 콤보 찍었습니다. 다음은요? 3 콤보 또 건강 갈게요. 지금 건강입니다. 돈은 이번에 의외로 없네요. 네? 오늘은 돈이 없어요. 돈은 아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나오긴 나옵니까? 돈과 수익률. 3는 건강이고요. 네. 아까는 우리 수명을 했잖아요. 예. 입에 진짜 건강. 여기에 시그니처가 그겁니다. 물레방아.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물레방아가 있어요. 네, 지금 또 우리 물레방아 연애 아닌가요? 연애지만 연애는 따로 있고요. 네. 연애도 됩니다. 물레방아. 네. 근데 깐에서 하는 게 보통 물레방아 깐이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는 물레방아만 있습니다. 방안 돌아가니까. 돌아가죠. 네. 돌아가는데 저 이제 딱 옆에 보면 우리 그 저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 애기랑 아빠가 딱 있잖아요. 네. 저 옆쪽으로 보면 거북이 모양의 바위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전을 네. 딱 잡고 샥 던져가지고 꼬리는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옆에 약수를 같이 떠먹어야지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약수물을 떠먹는 방식이 특이한데 옛날에 그 우물 퍼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네. 그래서 빡빡 펌프질 딱 하면 물이 쪽쪽쪽 나오죠. 축축 네, 나오죠. 그래서 네. 저걸로 해서 건강까지 보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넘버 4 갈게요. 넘버 바로 네. 사랑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우리 정철치 랭커는 사랑 고픈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랑꾼이죠. 사랑꾼이죠. 네, 고픈 남자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프로포즈 명당 있어요. 프로포즈 명당. 네. 여기에 따로 프로포즈 존을 아.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쇠 조형물로 남녀가 이렇게 약간 쑤그리는 모양. 지금 우리 또 유튜브로는 볼 수 있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교라 좀 구독을 해주시고 저렇게 싹 약간 허리를 굽히고 딱 남자가 이제 꽃 하나를 이제 받치잖아요. 저 밑으로 기어갑니다. 이제 가시면 되고요. 남녀가. 그 다음에 네. 가다 네. 보면 이거 하트교라 그래서 네. 하트로 아치를 그려놓은 그 밑쪽을 또 딱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거기 지나가 끝이 바로 또 호수. 네. 러브 아치라 그러는 걸 네. 지나가면 호수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하얀 커튼으로 있죠. 네. 커튼으로 양쪽을 또 장식을 해놨어요. 분위기 좋게. 그러니까 마치 예식장 같은 분위기. 저 보세요. 그쵸. 커튼이 막 네. 하늘하늘 날리는 저 분위기. 네. 네, 저런 걸로. 혹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네. 오히려 저런데 안 가지 않을까. 나는 왜? 싫어. 뭐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시겠죠. 네. 그러나 그런 분은 지금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다. 그럼요. 네, 사랑에 네. 빠지면은 네. 저런 게 너무나 좋은 거죠. 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저기에. 네. 그 커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는 약간 부담스럽네요. 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익수 기자는 이제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그리고 사랑 명당. 사랑 명당 했고요. 마지막 이제 5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우리 오늘의 목표지요. 부의 상징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를 이룰 수 있는 곳. 여기서 금굴이라 불러요. 금굴. 금동굴? 하필이면 금동굴이다. 네. 우리 지난번에 또 광명동굴 했잖아요. 갔었죠. 여기도 네.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송혜 쌤이 이빨의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전망대가 희한한 전망대가 있어요. 담소 전망대라고 거기서 이제 수다 떨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서 호수 안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입담이 좋으시죠. 입담이 좋으시죠. 입담이 좋으시죠. 이빨이 좋으니까 입담이 좋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죠? 어떤 치아가 좋다는 표현을 했나 신익수 기자가 지금 그렇죠. 얼핏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찍고 이제 금굴로 가는데 금굴 입구에 요 벤치는 한번 인증샷 찍고 가야 됩니다. 벤치 금굴 들어가기 전에 벤치가 어떤 게 있냐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렇게 써 있는 벤치가 있어요. 사람 하나가 누워 있어요. 의미심장하잖아요. 네. 저기 쓴 분이 음. 좀 투자를 좀 하시나 봐요. 왜냐면 항상 우리 뭐 애플 이럴 때도 네. 오늘이 가장 싸다. 아, 뭐 이런 이런 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게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저 화면에 보면 근데 오늘이 저렇게 누워 계세요. 가장 젊다. 젊다. 오늘이 가장 네. 젊다.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네. 싸다. 네. 우리 재지 마시고요. 그냥 네. 가시고 네. 재지 마시고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굴 안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항상 입구 쪽은 굴의 입구는 항상 우리 지난번에 광명동굴 할 때 바람길이었잖아요. 여기는 은하수 터널이 있습니다. 네. LED 총천연색으로 아래 위로 그냥 은하수가 쫙 펼쳐집니다. 왜냐면 입구가 중요하죠. 그럼 입구에서 이제 네. 사로잡은 다음에 네. 안쪽으로 가면 특이한 게 있어요. 용의 눈이라고. 벽면에 용의 눈 색깔이 변하는 용의 눈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용구림을 암시를 하는 거죠. 용이 예전에 지나간 흔적이 있다.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소원 명당. 우리 집 잠깐 나오죠. 눈빛 보세요. 제가 용이거든요. 용의 눈. 네, 인조다. 진짜 용의 눈은 아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소원 명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원의 램프입니다. 램프. 그거 아시죠? 지니. 지니. 예,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저 거대한 소원의 램프가 있어요. 소원의 램프에다가 빌면서 문지르면서 소원을 비는 명소는 전국에 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대구 여기 송해공원에 다 있는 거잖아요. 나 소위공에 다 몰려 있죠. 근데 이 금동굴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 모였네요.
램프의 요정 모든 게 지니에다가 다 있다. 용의 네. 눈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는 금으로 하고 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소원 명당이 하이브리드다. 제가 불렀죠. 음. 그 정도 급이니까 네. 사실 대구는 모든 게 사실 명소 아닙니까? 김광석 길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사실 낯선 곳이 또 송해공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지 분들은 올해 진짜 정말로 송해공원 한번 가셔가지고 약수도 드시면서 수명, 우리 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딱 키우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 또 사랑 명당도 있으니까요. 네네, 연인분들도 그럼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연인들끼리 가도 좋고요. 하루에 다 될 거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먹거리가 좀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이런 분들은 그 유명한 또 시장 있잖아요. 네. 방천시장. 방천시장. 네. 네. 거기에 옆쪽으로 이제 김광석길, 김광석 그리는 길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구경하시고 방천시장까지 이어지니까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딱 돌면서 우리 음. 곱창 같은 거 드셔야 되고. 그다음 요즘 유명한 데가 여기입니다. 앞산 대구하면 앞산이거든요. 네. 앞산 뒷산 아니에요. 앞산이에요. 앞산에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앞산은 대구의 남산입니다. 네. 그래서 앞산 가서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여기 유명한 게 있어요. 안지랑 곱창 골목이라고. 야, 이 곱창을 어떻게 주냐면 제가 이 시간 없어도 이야기해야 돼요. 곱창을 그 왜 이 은그릇 통 있잖아요. 네.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 약간 양철통 같은 거. 세수대 같은데 거기 그냥 그릇이라고 담아줘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네,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요거를 네. 드시고. 그러니까요. 그 예. 곱창을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예. 막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접시에 근데 담아가지고 잘라주는데. 자르는데 여기 그냥 사이즈로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네. 네. 그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은 여기 혼자 가서 먹었는데 와,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있죠. 네. 소스가 치즈예요. 약간 찍 늘어난 치즈 있잖아요. 거기다가 맵싹한 그 곱창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 한 입씩 딱 먹거든요. 마지막은 라면으로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개운해지죠. 또 이 네. 대구의 그런 그 어떤 그 매운맛? 네, 그 매운맛이죠. 칼칼한 그 매운맛의 사실 매력이 있습니다. 대구는요 네. 모든 게 다 매워요. 그리고 대구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곱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갈비찜이 있거든요. 대구는 매운 갈비찜인데, 갈비찜이 매운 네. 거예요. 네. 그 저는 항상 먹었거든요. 대구 가시면 네, 매운 네. 갈비찜을 주로 먹습니다. 네, 매운 매운 맛이 강하더라고요. 네, 매운 갈비찜이 두 종류잖아요. 아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수입 드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10,000원 더 비싼 게 한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를 사랑해 주자. 맛있게 드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천시장 주변으로 가시면은 네. 진짜 먹을 곳 많고.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가 다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은 그럼요. 이게 정보는 네. 그리고 방천시장은 요즘에 핫플로 변해가지고 여기가 예전에 있던 그 전통 음식들 있죠. 시장통에 있는 거 네. 그거 말고요. 네. 여기 하이브리드 형태로 요즘에 특이하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퓨전으로 나오는 파스타. 이런 이쁜 음식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골라 잡아서 가시면 되니까 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고 네. 김광석 그리까지 구경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니투어 간 곳은 네. 대구였습니다. 대구였습니다. 네, 대구에 데프리카. 55곳. 네. 금리 2.4%를 적금이라는 거. 네,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하고 월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되죠. 네. 월 한도가. 그리고 아무나 주는 게 월 아니고 30만 원.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55코스 찍으셔야 돼요, 청취자 네. 여러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머니투어 지금까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였고요. 우리 신익수 기자 가면서 노래 한 곡을 들어야 될 텐데요. 그럼요. 대구 관련? 대구 관련. 야, 좋습니다. 오늘. 대구 출신 아이돌 중에서 네. 누굴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구 출신 중에 BTS 두 누구? 분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네. 네. 저는 네. 있습니까? 네? 네, 누굽니까? 아이린. 네. 레드벨벳이죠. 또 대구하면 매운맛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익수 기자 보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et some.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수수료도 싸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이 돈나무 아줌마가 운영하는 ETF는 1년 만에 100% 넘는 수익이 나듯이 가끔은 이렇게 엄청난 수익도 가져다 줍니다. 워렌 버핏도 추천했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ETF를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에서 준비했습니다. ETF 오지랖. 우리나라에 ETF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합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ETF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실전에 뛰어들어야 돼서 앞으로 한 몇 시간, 몇 코너 동안은 이제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원자재 관련한 커머더티 ETF 요즘에 가격도 들썩이니까 좀 몇 가지 상품들을 좀 살펴보고 뭐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금 ETF, 은 ETF 여기서부터 할까요? 관심 많죠? 뭐 주변에서도 이제 금을 실물로도 뭐 얼마 사지만 얼마는 또 금 ETF로 사라. 뭐 상품 구조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이제 커머더티 ETF는 한 종목만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커머더티 관련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실물에 투자하는 거하고 선물에 투자하는 거가 이제 많이 다르냐? 사실 다르지가 않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는 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 전자인 다르지 않은 경우는 금, 음, 은, 구리 네, 뭐 이런 이제 그 괴 형태로 하나의 이제 금괴, 은괴처럼 네, 실물의 딜리버리 즉 실물의 인수도가 잘 되는 네, 그런 ETF들은 이제 선물로 투자하나 현물로 투자하나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원유라든가 네, 또는 농산물이라든가 네.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의 인수도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안 하잖아요. 그 인수, 실물 인수는 안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실물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은 선물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선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물에 투자한 거 효과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게 몇 주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다뤘던 네, 그 롤오버 음. 선물의 롤오버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금은 쪽을 이제 들여다 보면 시작해 보죠. 네. 네. 근데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아까 하나만 실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는 뭡니까? 어 제가 그 ETF가 지금도 계속 상장이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의 음. 구리 ETF가 예. 실제로 구리 괴에 투자를 하는 현물가. 정확하게는 창고증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관대에 있는 증서를 이제 거래하는 그 ETF인데요. 네. 이거에 상장된 지 아마 꽤 됐을 텐데 지금도 상장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선물에 투자를 하는 ETF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골드 ETF다. 네. 금 ETF. 금 ETF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금을 실제로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은행에 있는 골드 예금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그 금 가격은 원화로 거래가 되겠죠. 네. 그냥 한 돈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금 가격 안에는 사실은 국제 금 가격에다가 네. 원달러 환율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화로 이제 전환된 가격으로 한 돈당 뭐 2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실물은 10% 부가세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제 원화의 금 가격, 원화로 표기되는 금 가격으로 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원화로 투자 표기되지 않은 국제 금 가격으로 또 은행에 있는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 골드 예금에. 예. 그런 경우에는 환해지를 별도로 해야 되고요. 본인이. 예. 네. 이제 그 은행과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네. 이제 환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예를 들어 골드 ETF다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골드 선물 ETF 가로 열고 H 가로 닫고 이렇게 네.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 얘기는 환해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H가 그 의미였죠. 네네. 예. 괄호 열고 H. ETF 안에서 자체적으로 환해지를 한다라는 의미고 환해지를 하고 나니까 이 골드 ETF는 국제 금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네. 국내 금 가격이 아니라 네. 종로에 있는 국내 금 가격이 아니라 국제 금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 선물 지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국제 선물 그럼 코덱스는 뭘 이름이 있습니까? 추정 금 관련해서는 그 지수 이름이 S&P GSI, GSCI 네. 골드 인덱스. 인덱스라는 이제 그 기초 지수가 있고요. 예.
그 기초 지수는 이제 미국에 있는 CME라고 하는 시카고 시카고 머천다이즈 상품거래소.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네. 그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금 선물, 국제 금 선물의 가격을 네. 가지고 이제 지수화를 만든 것이 이제 그 골드 지수가 되고요. 네. 그 골드 지수를 추적하는 게 코덱스 골드 선물 ETF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저희 이제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97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죠. 네. 원화가 이제 폭락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 가격도 음. 원화로 표기되는 이 금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국제 금 가격은 달러 베이스로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네. 만약에 그 원화로 금 바꿔야 가격이 되니까. 네. 안 변했다고 하더라도 네.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음. 이 금 가격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종로 금은방에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이 금을 실제로 금 모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아서 뭐 이제 국가 부채를 또 외환 부채를 또 갚았고. 감당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우리의 이런 금 거죠. 때문에 세계 금 가격이 그때 또 일시에 떨어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고. 공급이 네. 갑자기 많이 네, 늘어가지고 네, 네, 그런 그랬었죠. 식이었죠.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서 올라갔던 그 금 가격은 네. 이 골드 선물 ETF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네. 겁니다. 왜? 음. 이 골드 선물 ETF는 국제 금 가격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니까 네. 원달러 환율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라는 네.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은 ETF도 마찬가지고 네. 구리 선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이제 선물이라고 붙어 있고 가로 열고 H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국제 금 가격, 국제 은 가격, 네. 그다음에 국제 구리 가격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이제 되게 됩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국제 금 가격은 네. 뭐 달러하고 또 뭐 사실 이제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 음.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네. 또 이제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칭해지는 금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네.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뭐 네,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또 있고요. 움직이기도 네. 하고요. 네. 뭐 다양한 이제 경제 환경에 네. 따라서 가격이 같이 오르기도 하고 디커플링이 돼서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업재로 이제 그냥 철저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제 산업의 수요에 의해서 네. 또는 뭐 건설 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구리 가격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뭐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국제 구리 가격이 또 조금 많이 급등했습니다. 오르기도 뭐 하고, 조금 오르기도 이상으로 하고. 올랐죠. 네, 네. 네. 많이 네. 오르기도 하고요.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네.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산물이라고 네. 하면 이제 보통 이제 3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옥수수, 밀콩이거든요. 네. 이제 옥수수는 주로 이제 뭐 가축의 사료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또 뭐 밀가- 에탄올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때도 또 그렇죠. 반짝했고요. 예, 네. 예. 바이오 에너지로. 바이오 에너지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웨스턴 지역에서의 주식이다. 주식이고 네. 콩은 또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의 네. 또 이제 많이 이제 소비되는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또 비료로 쓰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마찬가지로 콩사료. 콩도 네. 사료로 네, 쓰이기도 사료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옥수수, 밀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옥수수를 어떤 현물인도 하진 않잖아요. 현물로 네. 이렇게 네. 투자를 하거나 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 선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음. 이 선물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선물의 만기 때마다 돌아오는 그 만기를 청산하고 다음 월물을 또 사야 되는 이 롤오버가 이제 항상 존재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롤오버에 따라서 실제로 국제 옥수수 가격과 국제 밀 가격, 국제 콩 가격에 비해서 네. 선물로 투자하는 이 금융 상품의 가격은 네. 좀 또 많이 달라지게 되는. 네. 하고 비용도 발생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네, 네. 더 많은 이익이 나기도 합니다. 네. 예. 네. 그거는 우리가 앞서 이제 코너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들으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선요.
이런 부분도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금, 뭐 은, 뭐 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금은 투자는 실물로 해야 된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금 ETF는 종이금으로 가짜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금 ETF는 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가령 금 ETF가 뭐 파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도 좀 궁금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 ETF를 가지고 현물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뭐 받을 수도 있다고도 하고 금 ETF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금 선물 거래소의 제도에 의해서 뭐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네. 미국에 있는 CM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익스체인지도 뭐 다 문을 닫고 네.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가 이제 막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 폭락은 큰 문제는 안 될 아니에요? 거고요. 네. 그냥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도 결제를 안 해주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금 선물 투자자들이 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아예 망하는 순간일 겁니다. 그 경우는 글쎄요 외계인이 침범을 했을 때 예, 외에는 그 는 특별히 금 그런 ETF가 일이 위험하지 않다. 예, 그런 일이 음. 벌어질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뭐 현물에 투자하신 분들도 사실은 현물을 금괴를 가지고 집안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네. 사실은 금 예금에 투자를 했다든가 또는 뭐 금 현물과 관련된 어떤 다른 증서에 투자를 했다든가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금 확보에 대한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겠죠. 이런 거 같아요. 만약에 금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락을 해서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되면은 ETF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반대로 가격이 막 대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제 위험이 없는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얼핏 그때 들었었던 바로는 글쎄요, 어떤 뭐 어떤 분이 대폭등을 하더라도 뭐 금 ETF는 안전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금 선물에 투자를 금 ETF는 금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 선물의 계약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제일에 네. 금 선물의 결제일에 음.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 선물과 실물이 그러니까 오버 밸류돼 있다. 즉 금 선물이 훨씬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마치 우리 뱅크런처럼 다 모여가지고 금 내놔 할 때 실제 금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관련한 선물 상품이 이렇게 커졌다. 아마 이런 논리였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예. 뭐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이제 네. 벌어진다라는 예. 얘기인데 그 결제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솔직히 큰 문제는 없지만, 네네. 네. 예.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뭐 결제 위험은 있는 거네요. 결제에 대한 위험. 금 선물 시장에서 ETF가 아니라. 금 선물 시장에서 금 매도자는 특정 이제 결제일 그러니까 최종 만기일 이전에 보통 이제 FND라고 부르는 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강제로 이제 금괴를 인도반 뭐 이런 게 있죠. 예. 강제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네. 결제 이행 책임을 이제 부여받게 되고요. 네. 금 선물 매수자는 네.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또 강제로 이제 그걸 또 받아야 되는 그 네네네. 이제 의무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실물금을 네. 확보를 못한다. 네,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이다.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페널티가 네. 금 매도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 페널티가 부여가 되고 거기에 버금가는 뭐 다양한 이제 뭐 이자라든가 지연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한 위험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무님은 금 ETF도 실물
골드바의 준하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실물 관련한 ETF들을 좀 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섹터별로 ETF 상품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 한번 우리 다음 시간이나 앞으로 제 주변에도 지금 곧버스 인버스 2배짜리 ETF에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전망은 할 수 없지만 뭐 상품 구조라든가 또 위험성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소개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목돈연구소가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다양한 정보들도 전해드렸었는데 정작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많이 소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주신 질문 또 이런 이야기들 문자 톡톡 코너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님, 소장님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은 해외 주식 많이 하던데요. 정말 많이 합니다. 해외 주식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율 차이도 있는지요? 뭐 세금 부분도 있지만 역시 환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주식이 계속 올랐는데 오히려 이 달러가 약세를 되면서 이 그동안의 수익률이 이 소위 말하는 환차 손으로 반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도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다시 만약에 미국 주식을 산다면은 달러로 그때 환차 이 환전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ETF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해지를 거는 게 좋다는 쪽입니다. 이것도 뭐 전문가별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 가령 뭐 우리 국내에 상장됐던 ETF 중에서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S&P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도 잘 보시면은 끝에 괄호 열고 H라는 게 있는 ETF와 괄호 열고 H가 없는 ETF가 있는데 그 H가 있는 ETF는 환해지를 걸었다. 즉 외환 이 환율 변동은 없이 정작 해당 상품의 수익률만으로 이제 나의 수익률이 결정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 같은 경우에는 괄호 열고 H가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저는 그런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다 환도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달러가 미국이 잘 되면 달러도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노리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정민님, 갑자기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보는 회사가 이번 배당이 평균 배당보다 5배 높아서 고민 중이거든요. 믿을만한가요? 저는 갑자기 많이 주는 거는 우리 기본, 그러니까 배당 투자의 기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3년 이상. 최소 5년까지의 배당 성향이랑 시가 배당률을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고배당주, 배당주 투자했을 때 1년 혹은 2년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실은 우리가 권유를 많이 했을 때 나오는 그 배당주 투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못해도 3년 연속 배당 성향이 높은 시가 배당이 높고 배당을 많이 주는 곳, 길게는 5년 정도를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걸 어디서 찾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리포트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배당주 투자하면은 쫙 리스트가 있고 그 회사들이 최근 3년에서 5년간 어떻게 배당했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배당 수준 여기에서 또 업종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괜찮은 배당주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섭님, 소장님 공매도 시작되기 전 5월 3일이죠. 개인은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 공매도 때문에 팔아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약간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큰 틀에서 박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하락의 모멘텀이 없었는데 혹시나 조정 같은 것을 시작할 때는 그런 명분, 빌미, 핑계를 좀 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의 시작을 오히려 조정의 하나의 명분을 삼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매도가 시작되는 5월 3일에 적어도 첫 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산주식을 공매도가 한다고 해서 뭐 그 전에 무조건 파는 거는 아니지만 신규 매수는 적어도 공매도 시작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 분위기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톡톡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끝곡으로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으면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의 비추인